금요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게 스마트폰에 카톡 하나가 울립니다. 평소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던 직장 동료 혹은 무례한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지인의 메시지입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를 읽는 순간 퇴근길에 홀가분함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쳐야 하지? 내가 예민한 건가? 거절하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겠지? 주말 내내 답장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속을 끓입니다. 정작 그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는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을 텐데 말이죠.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하루, 내 기분이 통째로 흔들려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에너지를 살아내게 씁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내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선을 넘는 무례함 앞에서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를 쓰죠. 하지만 어떻게든 관계를 잘 유지해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대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결국 공허함과 너덜너덜해진 상처뿐입니다. 오늘 북치특히에서는 인간관계에 지쳐버린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는 두렵고 피곤해진 분들을 위해 완벽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더 잘 만나기 위한 얕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내가 덜 상처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심리학의 절대 법칙. 이유신 작가의 에세이 안녕한 만남과 심리학의 고전 미움받을 용기를 넘나들며 더 이상 타인에게 내 인생을 끌려다니지 않는 치트키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유신 작가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은 후 좁아진 세계 속에서 한 가지 거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천하의 몹쓸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작가는 우리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면 깊은 곳으로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내가 그토록 크게 흔들리고 무너졌던 이유는 놀랍게도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잎사귀만 조금 흔들릴 뿐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이 텅 빈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단단하게 존중하지 못하고 내 안의 중심이 텅 비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평가라는 썩은 동아줄을 필사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나를 지키는 법은 모른 채 상대방의 기분만 맞추려다 보니 내 인생의 주도권은 영원히 타인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 안녕한 만남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뼈아픈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친구와 싸우면 대화로 풀어라. 오해는 당장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꼬인 관계는 어떻게든 내 선에서 풀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죠.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때로는 해결보다 그냥 두는 게 나을 때가 있다. 어떤 감정은 억지로 정리하려 할수록 자꾸 파헤칠수록 더 큰 흉터로 남습니다. 내 마음이 다쳤는데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억지로 웃으며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지 마세요. 슬프면 충분히 슬퍼하고 억울하면 억울한 채로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 포장하거나 서둘러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미 어긋난 관계를 수선하기 위해 내 귀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동을 당장 멈추는 것, 즉 의도적인 방치. 이것이 상처받은 나를 보호하는 첫 번째 치트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신 작가가 말하는 이 의도적 방치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서 저는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꾼 아들러 심리학의 명저, 미움받을 용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꺼내오려 합니다. 바로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억지로 뒤섞을 때 발생합니다. 방금 전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무례한 카톡을 떠올려 볼까요? 내가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서운해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타인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이 풀어야 할 숙제까지 대신 끌어안고 끙끙 앓으며 밤을 새우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나를 싫어할 권리를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십시오. 상대방의 과제에 선을 긋고 내버려두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안녕한 만남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을 끊어내고 텅 빈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상처받은 작가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구원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독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 위로를 구하는 건 또 다른 감정 노동의 시작일 뿐입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조용한 활자가 훨씬 더 깊고 안전한 위로를 줍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방해 없이 오롯이 나와 마주 앉아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책 한 권을 덮고 났을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던 가짜 자아를 버리고 잃어버렸던 진짜 나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타인에게 쏟아붓던 그 아까운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이제는 책을 읽고 나 자신을 맹렬하게 돌보십시오. 내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지면 바람에 흔들리던 얄팍한 인간관계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신 작가의 안녕한 만남, 그리고 아들러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애써도 괜찮다. 남의 눈치를 보기 전에 당신 자신과 먼저 안녕한 만남을 가지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는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과감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정리하며 스트레스 받기 전에 오늘 밤엔 내 마음의 서재부터 고요히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북치특기가 당신의 팍팍하고 지친 삶에 작은 돌파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큰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최근 인간관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빼앗겼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무기 북치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